안녕하세요. 제가요, 약속대로 서울문화투데이 로고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대표님 오셨는데 목소리만 여기 녹음될 거고요. 제가 대표님 오기 전에 여기 한샘 전주지점 사장님이랑 한잔 했어요. 왜냐면은 좀 투자하고 지분 관계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 정리하느라고 한잔 했어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그래서 지금 취중 인터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중 진담, 취중 인터뷰가 돼서 아마 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은영 대표님이 이거를 뭐 녹음해 갈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글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고 어찌됐건 질문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네. 사실은 뭐 저도 뜻하지 않게 이 맥주 제가 좋아하는 벨기에 맥주까지 저도 한 잔 마시면서 맥주 인터뷰. 네, 정말 비어 인터뷰로 제 후원자님이 준 그 벨기에 맥주예요. 제 후원자님이 맛이 좋습니다. 일단 맥주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벨기에 맥주가 역시 호가든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우리 대표님이 이거 얘기해 줘요. 어째 나간읍성 나간읍성의 그 살리기 또는 나간읍성의 제자리 찾기에 우리 이은영 대표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모더레이터가 무슨 뜻이에요? 사회자이자 그 뭐 좌장과 사회자의 그 중간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나간읍성 유네스코 등재와 민속 축제의 효과적 활용이 이제 오늘 있었던 행사인데 어제 어제예요? 네. 어제 있었던 행사인데 순천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심포지엄 잠깐만 모더레이터 이은영 있죠. 나간읍성 나간포럼 사무총장. 전통문화를 우리 해미읍성도 있고 나간읍성도 있는데 아무튼 나간읍성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그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은 관광 효과가 엄청나죠. 우리 진짜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관광 효과 사실 그거는 잠깐 얘기가 지금 조금 흘렀어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줘봐. 그거부터. 사실은 녹음 잘 되고 뭐 있어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얘기하기보다 내가 좀 너무 싸구려고 우리의 이제 전통 문화,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세들한테 전달해주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지켜서. 그래서 이걸 지켜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존할 수 있는 의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래가니까. 듀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통의 원형을 살려가도록 물론 지금 일정 부분은 100% 원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그런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지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또 그런 그렇죠.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또 누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오늘 제 인터뷰 시간인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어디나 그래요. 나간읍성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왕따 당하는 경우. 이거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막 온몸을 바쳐서 이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불도저가 오는데 불도저를 막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 이러면서 막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 배제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입김이 세지고 목소리가 크지만 자기들이 뭔가 사익을 취하는데 그렇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익을 위한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사익 때문에 공익을 추구했던 사람을 왕따시킨다. 그렇죠.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만연돼 있는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인터뷰를 당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인터뷰가 된 느낌인데요. 이거 찍기 전에 이제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여가지고. 사실 그게 너무 있죠.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문화신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저도 사실은 뭐 정치부도 했고 뭐 경제부도 했고 근데 늘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문화였어요. 제가 정치부장을 하면서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편집국장을 제가 또 할 때도 문화팀들한테 막 혜택을 많이 줬어요. 많이 주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전주네. 그때 마침 우리 그 인턴 하나가 들어와서 안도현 시인을 인터뷰하러 간다길래 저한테 그 결제를 막 바로 출장 막 해서 팍팍 주고
갔다 오라고. 이게 좀 여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전주에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네네네. 좀 좋은데요. 아무튼 그런 그 전통도 그렇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분들. 그러니까 후배들이 저도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거치면서 왜 선배가 문화신문 하냐 굉장히 이랬을 때 와 있죠. 소위 말하면 너무나 힘들고 돈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런데 그러나 누군가는 저는 그냥 누군가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누가 뭐 시켜서 떠밀어서는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죠. 저널리즘이 없는 매체는 저널리즘을 가지지 않은 진정한 저널리즘 말하는 그렇죠. 거지. 진정한. 기레기 요즘 소리 듣잖아요. 기레기 말고. 정말 기레기 말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기사에서는 어떤 그런 말을 쓸지도 모르겠죠. 제 양심에 비추어서 저는 뭐 그렇게 결단코 그렇죠.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정말 지난 정권에서 뭐 따당에 블랙리스트 오르고 뭐 이래저래 또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비판하는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정의롭고 좀 공공의 이익을 네.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매치하는 목적은 그거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감명 깊게 봤던 영화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어떤 줄거리냐면 아마 제가 줄거리 얘기하면 기억나실 건데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그 주인공이 이제 이름 좀 더 생각날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졸업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불시착을 했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가가지고 비행기 문을 막 뜯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구해 이렇게 꺼내요. 예, 꺼내가지고 거의 한 20명을 구출을 해요. 딱 그런데 구출을 했는데 꺼냈는데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안 구했으면 그 사람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구출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신문 기자였던 거예요. 아니 앵커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방송국 앵커였던 거예요. 근데 그 리틀 빅 히어로에서요. 줄거리가 지금 하도 옛날에 봐서 정확히 생각나진 않는데 얼굴마담을 내세워. 무슨 얘기냐? 정작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이 새끼손가락이야. 그런데 새끼손가락인데 네, 제가 그 영화를 보지도 않은 느낌이 오세요? 예, 근데 알죠. 방송국에서 그림이 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스카웃을 해. 그래갖고 사실 이 사람이 구했는데 이 사람이 구했다라고 하면서 막 찍어 방송을. 조작을 하는 조작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조작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이 진짜 구한 사람은 개의치 않아. 그걸 소송을 건다거나 하질 않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방송국 기자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자, 지금부터 내가 노코멘트,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 하겠다. 안 찍겠다. 진짜 당신이 날 구한 거 맞냐? 딱 물어봐요. 내가 다 비밀로 하겠다. 그랬더니 맞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몰라. 무슨 얘기냐? 얘가 구한 줄 알아? 얘 얼굴 마담이야? 실제로 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기레기 언론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소위 요즘 어떤 일을 해놓고 정말 온몸을 다 바치고 온 자기의 시간과 뭐 열정과 뭐 돈과 몸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한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얼굴 마담이 나오는 어떤 거야. 열매만 따먹고자 그게 숟가락 얹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죠. 정치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뭐 정치권이든 뭐든 뭐 여론을 뭐 어떻게든 그 지역에든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뭐 호도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 사회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민 운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점점 정말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없어지고 정말 중요하다는 있죠.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너무 슬픔을 느끼죠. 사실 어찌 보면 지방에 갈수록 더 심한 거. 맞아요. 뭐 지방에 갈수록 토착 소위 말하는 토착세, 뭐 토착 외구들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순천이 오죽하겠어요. 순천 뭐 어디가 순천 여수 어디 가나 제가 여수에도 제가 그러니까 여순 혁명인가 그 그림 그리는 박근만이라고 화가가 있는데 걔가 하는 박근만 내 친구 나랑 친구 우리 단톡방에서 그때 박근만이 박근만이 친구인데 얘가 막 전시 못하고 쫓겨나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아무튼
넘어가고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원래 사실 제 인터뷰인데. 인터뷰인데 오늘 제가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좀 졸지에. 제가 왜 오늘 우리 대표님이 여기 오시게 됐는가, 이게 나간흡성 때문에 순천 들렸다가 이게 전주 오게 됐다, 이 말씀을 일단 보고를 했고요. 질문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맥주 좀 마시면서, 어디 갔지? 맥주 마시면서 우리가 또 아니 뭐 저보다도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되는 겁니까? 방송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완전히 많이 보지는 않아요. 이 라이브가 많이 봐도 300명이야. 아 그러니까 그 300명도 적은 숫자 아니야? 아니 많이 봐도 300명.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 충성, 그러니까 충성 저의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 예, 충성 독자라고. 예, 네, 저는 그렇게 저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 예, 저희도 많은 독자가 있지는 않지만 충성 독자들이 네네네. 많습니다. 그 질문. 진정성이 있는 그런 방송으로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작가님 인터뷰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를 이끈 게 사실은 메디치가가 정말 뭐 다빈치나 많은 작가들한테 후원을 해서 그런 르네상스를 일으킬 그런 그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이제는 본인은 대중의 후원을 받아서 성공한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제가 와닿는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독자들한테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은 정말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 중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썼는데,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사소한 정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인정해주는 장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소한 정성도 누락되지 않고 인정이 되는 장치다. 그것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또 새롭게 정의 내려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뭐냐면은 커트라인 체계야. 커트라인 체계. 그러니까 몇 점부터 몇 점 이상. 조금 전에 예를 들자면은 그 크라우드 펀딩도 자 모집합니다. 300만 원 이상 아니면은 나가립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고시 패스 할 때도 커트라인이 있죠. 수능 볼 때, 학력고사 볼 때, 모든 게 커트라인이 있어.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커트라인이 있고, 우리가 사표방지법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사표방지법은 없고. 아직 없나요? 네, 없죠. 사표를 방지하자라. 하자. 네, 캠페인으로. 캠페인 하고 있는데, 법은 아직. 아직 거기까지 안 왔구나.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왔는데, 사표방지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소수 의견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소수 의견. 그래서 우리가요, 부익부 빈익빈 시대 또는 그 승자독식 시대에는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치가 또는 뭐 삼성, 뭐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후원해주는 작가만 커. 옛날에. 맞아요, 그랬죠.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거대 갤러리에서 야, 우리 그렇죠. 현대나 뭐 국제나 현대 뭐 있잖아. 갤러리에서 야, 하잖아요. 우리 누구 좀 키워볼까? 그래, 그림 괜찮은데, 누구래? 이러면은 그래? 그럼 걔를 먼저 한번 띄워볼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구나. 얘부터 키우자.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우리 밀실정치, 옛날에 밀실정치처럼. 누군가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짓밟고 또 올라가. 그럼 뭐냐면 얘를 짓밟고 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짓밟더라고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가 되고 막 네네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폄하하고 상대를 띄우기 위해서 아주 얘를 까고 얘를 띄우고 막 이런.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목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되죠? 뭐냐면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또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 근데 미약해, 힘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 작가 그림 좋아. 저 작가 키워주고 싶은데 나는 월 수입이 100만 원이야. 어떡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아까는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지금 리바이벌하기 좀 거시기 한데 다시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몇 분이 도와주셨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아직 안 줬는데 돈을 먼저 입금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공경에 처했을 네. 때. 그러고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순번이 저절로 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먼저 그려줘야 될 그림이 한 10개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돈을 또 입금을 해주시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0명이 밀리다가 20명이 밀리다가 이게 3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돈이 100만 원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사실 그림 100만 원도 싼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생각해. 인사동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인사동 가격이 제가 봤을 때 평균 500이에요. 평균 500인데 10% 500인데. 그러니까 호당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호당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를 100만 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걸 살 돈이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 30개월 할부로 해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을. 대단한 파격이야. 아니 200만 원이 아니지. 100만 원을 30개월 할부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도 제 그림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30개월을 기다려야 되지만. 아니 어차피 기다리는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먼저 줄 수는 없어요. 먼저 일시불 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부 내는 사람은 어떻게 그림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물론 3년은 기다려야 되지만 이분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나도 컬렉터다 이거지. 내가 한 달에 3만 원 내는데 컬렉터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 중인데 봐도 형님 지금 인터뷰 중이어가지고요. 여보세요? 신문사 인터뷰 중인데 잠깐만. 아무튼 어떻게 하려고? 만나려고? 어떻게 하려고? 시간이 그 카톡으로 장소를 좀 이렇게 좀 찍어줘요. 어디가 좋겠다고. 제가 이동을 할게. 좀 이따가. 왜냐면은 가게로 갈게요. 알았어요? 잠시만 내가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답변을 조금 압축시키자면은 그렇게 어쨌든 계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100만 원을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비율이 딱 나와요. 나는 할부가 귀찮습니다라는 비율이 있고 할부 감사합니다 비율이 있어. 아무튼 무작위로 이제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 할부 귀찮습니다가요 5%밖에 없어요. 95%가 할부 땡큐야. 할부 땡큐. 95%가. 5%는 저는 할부 귀찮아요. 일시불 줄게요. 이게 5%예요. 이게 통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만 원짜리 금도 못 사는 사람들이 95%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마음을 3만 얼마라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복합적인 그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우선 1차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작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림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림을 드디어 내 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컬렉터가 되는 거야? 뭐 거창하게 컬렉터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내가 돈을 주고 그림을 살 수 있는 데 대한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요? 자부심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존재감,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내가 정말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사실 구매까지 작품을 사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목돈이 들어가면 못 사죠. 우리가 그 카드가 지금 활성화되는 게 카드가 정말 너무나 카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엄두도 못 냈던 어떤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내면서 그 효용의 가치를 아주 잘게 잘라서 그거를 돈을 지불함으로써 나는 큰 효용 가치를 처음부터 가지는 거야.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제 그런 게 됐지 않아 싶어요. 대표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은
고리들 작가가 마케팅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목돈을 낼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럼 할부하면 되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부를 하면 그림이 많이 팔릴 거야. 내가 할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작가님 그림을 갖고 싶은데 한꺼번에 100만 원을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돼서 그러면 할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순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가 먼저였는가가 맞아요. 진짜 중요한데 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많이 팔려고 할부한 걸로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 이게 맞아요. 먼저 많이 있었다는 네.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커트라인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커트라인을 제가 3만 원으로 낮춰준 거야.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디치 가문 아니면 후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 대리운전하는 사람, 불규칙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한 달에 3만 원 후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후원인데 그냥 그림 구매 구매를 겸한. 그러니까 겸사겸사. 정말 그 좋은 이런 후원이죠. 그렇죠. 작품도 생기고. 네네네. 거기다가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렇죠. 저도 그게 눈여겨 봐지고. 네네네. 봤을 때 뭐 처음부터 내가 할부를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후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림을 그 열망은 이미 있었죠. 그런 열망을 어떻게 하면 이게 제가 그게 동참을 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그 방법을 또 제시한 거죠. 선의의 어떤 마음이 그렇죠. 발동이 됐고, 네네네. 그게 이제 진행되던 과정에서 그게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할부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와 이렇게 하는 작가가 있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정말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다른 많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양성의 하나 네네네. 작품. 그렇다고 이 작가가 그러니까 예를 제 들면 작품은 하나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구든 어떤 작가든 이 작가의 작품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작가들을 다 좋아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사람 다 있는 각각의 거죠. 사람들이 마니아들이 다 있고 그럼요. 뭐 컬렉터들이 각각 또 다 있습니다. 뭐 그렇죠. 물론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박생강도 사고 이완도 사고 뭐 박서부도 사고 뭐 누구도 사고 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또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잘 다양하죠,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그런 작품을 사는 제가 가끔 그런 게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수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정말 먹고 살까? 라는 걱정이 가끔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걱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작가님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작가님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이 참 이렇게 팔려야 되는데 팔릴 수 있을까? 전 정말 작가님들 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팔까 싶은 막 이게 수많은 전시가 일어나잖아요. 이 작품들. 그런데 그래도 다 또 작품들이 또 팔려갖고 또 작가들이 좌절하지.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정말로 좌절해서 뭐 붓을 꺾은 분도 더러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만나는 몇백 명의 몇십 명의 작가들 대부분 그래도 유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각각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 분들이 우리 인간이 다양하듯이 좋아하는 그림의 그또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자기 좋아하는 그림을 사서 보고 자기 만족 느끼고 삶 그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문화 다양성은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그래서 우리 고류들 작가님도 이 지금 본인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작가들이 그러니까 작가들이 독자들이 아니지. 구독자인데 사실은 유튜브인데. 그러니까 유튜브는 구독자고. 구독자인데. 또 말하자면 독자들이죠. 갑자기 왜 팬들이 팬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팬이 뭐 컬렉터라고 컬렉터는 아니에요. 팬들이 왜냐면 95%가 그림을 처음 산 사람들. 그러니까 팬들이 있다 보니까 컬렉터는 아니야. 팬인데 컬렉터는 아니야. 팬층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생겼죠. 그다음 이제 팬덤까지 팬덤이라고 팬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걸 얘기할게요. 그 팬덤이 어느 정도냐면 그 홈쇼핑 업체 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그림을 팔겠다 이렇게 할부도 가능하다고 이제 여차저차 순서가 이렇게 돼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5,000명 중에 500명이 봤어요.
근데 500명 중에 평균 50개가 팔려요. 10%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야. 이건 하나의 혁명이야. 홈쇼핑에서 0.1% 팔린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확률이 0.1%인데 제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인 거예요. 네, 1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동안 뭐 미술계 위기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경매 사이트가 옥션이 생기면서 그림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참 복잡해지고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위기 또는 뭐 기회이자 계속 위기가 있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갤러리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서로한테 다 이렇게 상처를 주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해요. 서로 이제 욕심이 또 많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갤러리가 또 옥션을 한다.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조작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미술 시장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그런 있었어요. 근데 그 갤러리들이 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일반 갤러리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좀 해주길 바랬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옥션의 문제가 이게 좋은 작품을 그래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면 작품 가격에 대한 불신생임으로서 아예 작품들을 이제 뭐 더 내려가겠지 더 뭐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뭐 이상하게 되면서 구조가 안 팔리는 게 굉장히 작가들한테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 형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예. 시장이 그 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안 옥션이 좋아지는 그래서 옥션도 망해먹은 옥션들이 몇 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작품을 안 사요. 또. 그러나 이제 그런 또 뭐 일정의 좋은 어디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다른 꼭지고 나중에 하고. 어쨌든 우리 그 고수님의 지금 이거는 하나의 할부의 그림을 판다는 건 혁명이에요. 이게 그림 작가들한테 있어서 어쨌든 작품이 팔려야 되고 누군가 작품 그래야 또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운동력인데 제가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할부하면 우리가 빚을 갚더라도 10개월 할부를 하거든. 근데 제가 30개월, 33개월 할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커트라인을 낮춰준 거지. 커트라인을 딱 낮춰주니까 그때 제가 3억 5천이 주문이 된 거예요. 총액이. 나 그래요 할부로 살게요. 이렇게 3월 달에. 얼마를 막 했다고 이렇게 밝히는 분이 처음이야. 괜찮아. 3억 5천이 딱. 대부분 그 작가들이 또 그런 걸 잘 안 밝히는데 어쨌든 3억 5천이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온 게 아니라 할부인데 약속된 금액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현찰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조차도 3월 달에 3억 5천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쭉 지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할부가 이분들한테 그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100개월 할부를 선언한 거예요. 100개월 할부요? 100개월 할부. 100개월 3년 3개월이야? 8년 4개월. 8년 3개월인가? 8년 4개월.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3년 몇 개월이 30 몇 개월. 네네. 100개월 8년 4개월인데요. 여기서 더 대박이 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문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33개월 할부에서 거의 한 3억 5천원이 들어왔잖아요. 몇 명이죠? 한 250명? 네. 그 정도?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뒤에 줄을 서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느라고. 줄을 한참 서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100개월 할부를 제가 왜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20%, 30% 막 사실 정작 좀 사실은 우리가 100호가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20%, 30% 막 사주 보완 그림 이런 거 살 게 아니라 진짜 컬렉터들처럼 투자 가치로 100호를 사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서민들한테 정말 한 달에 뭐 10만 원 이상은 절대 소비할 수가 없어 그림 값으로.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그림을 10만 원씩 100개월 할부를 하면 이분도
백호를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네네. 백호면 그림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죠, 상당히 크죠. 서민들 집에 백호를 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걸고 싶으면 50호를 사고 투자하고 싶으면 100호를 사세요 그랬어요. 구분을 시켰어. 그러니까 100호는 투자용이고 50호는 소장용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집에 100호는 오케이. 힘들다. 맞아요. 어쨌든 마케팅이 뛰어난 건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그 순서에 그거는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저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갔느냐. 아니 그래 나도 그림을 사는 콜렉터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투자 개념을 이분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네, 그렇죠. 투자 개념 좀 더 부가가치 한 단계 더 나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미술품 투자는 그래서 100호를 100개월 할부로 하겠다고 딱 했어요. 이게 6억이 중 6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주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두 가지가 정말로 큰 그 줄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신문에 썼던 그 칼럼의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인간은 일은 로봇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놀이. 인간은 이제 그 DNA 속에는 사실 그 전두엽 속에는 놀이의 어렸을 때 유아기에 호모 루덴스. 그치. 호모 루덴스를 얘기해서 어렸을 때 그 전두엽에 어렸을 때 그 형성되는 그 놀이의 그 DNA가 전두엽에 이렇게 절반을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놀이와 문화 왜 일은 다 기능적인 거는 다 로봇이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놀이와 문화가 확산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AI가 점점 더 발달하는 그런 발전하고 그런 시대가 되면 사실은 뭐 작가로서 이 4차 산업혁명 AI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뭔가 이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분이 그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화가 중에는 없겠죠. 네, 제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당연히 그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제 칼럼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저로서는 인상적이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좀 읽어봐야 되고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글을 봤을 때 저는 제가 먼저 와닿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우리가 다 같이 그는 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가전 제품들이 발달이 그 굉장히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세탁기를 쓰는 게 굉장히 큰 진화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의 여가를 만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물론 그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그거는 또 별개 얘기고 어쨌든 가사나 이런 일에서 노동에서 좀 더 자꾸만 지금 탈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체험에 아까 이제 뭐 놀이를 그래서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지금 바리스타가 지금 하고 있지만 기계가 로봇이 하면 그럼 인간은 뭘 할 것인가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놀이 체험을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걸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그 놀이로 갈 것이고 그게 문화 예술을 즐기는 또 그런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장황했네요 질문이. 아니요. 아주 그 질문 덕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화두를 이렇게 꺼낼게요. 말미잘의 춤 또는 산호의 춤. 산호라는 그 아주 독특한 그 굉장한 그 역사적으로 산호 섬을 만들 정도의 그런 어떤 칼슘을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번식력과 생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산호가 있는데 얘네들이 왜 그 바닷속의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느냐 왜 한 곳에 머무르느냐 지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미잘이 왜 붙어 있느냐 해류를 따라서 입만 벌리면 들어온다는 거죠. 노마드와는 반대되는 거야. 나는 그냥 딱 앉아서 입만 벌리면 먹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 인간에게 산호와 말미잘처럼 가만히 있어도 입만 벌려도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 시기예요. 자, 그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 저는 기독교 시대 아닙니다. 참고로. 이브가 사과를 먹기 전까지? 그렇죠.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모든 행복이 있었어.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막 여러 가지가 많지만 다 넘어가자고요. 우리 현재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니까 다른 상징은 다 넘어가고, 에덴 동산에 넘어가면서 신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애를 낳는 고통을 느낄 것이며 너는 노동을 아주 그냥 땀 빼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 거기에. 그러네요. 맞아요. 나오거든. 그게 노동의 시작이에요. 역사상 노동이라는 말이 나온 게 창세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넌 노동을 해야 될 거다 이거야. 원래는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원래는 놀고 먹었었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노동을 네. 아니 그게 죄냐 아니냐는 이제 난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고 이제 종교적으로 하자면 기록상으로만 기록상으로 우리 인간이 노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때문이야. 그 이브 때문이야. 이 엄청난 이게 된 거야. 인식을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게 리턴 투 에덴 동산이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리턴 투 에덴이에요. 이거 유력한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 정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벌이 끝났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형벌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AGI 인공 보편지능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는 순간 형벌이 끝나는 순간이고 다시 에덴 동산이에요. 이 지구는. 굉장히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종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형벌이 끝난 거야. 이거 정말로 너무나 아주 간단한 도시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언제 출판했느냐는 거죠.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일이네요, 사실은 보면은. 저는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종교를 종교를 떠나서 종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정말 새로운 관점에 그거를 즉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즉시를. 근데 보세요. 와, 너무 재밌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너무 잘한 것 같네. 제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일상을 한번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니까. 자,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이브의 그림은 하와의 그림은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나뭇잎으로 막 여기를 가리고 막 이렇게 음부를 가리고 있어. 지극히 중세적인 관점이죠. 지극히 중세적인 윤리 그 성을 약간 터부시하는 관점이죠. 근데 그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게 선악과 때문에 알게 됐다라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야,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몰랐을 때 우리가 지금 상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뭇잎으로 자기 성기를 가리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의 그 두 남녀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 그러네요. 기록이 없어. 에덴 동산은 천국 같았다.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일정표를 짜. 둘을 창조만 해놓고 그렇지. 그 과정을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에 선악과로 딱 넘어가. 바로 넘어가. 그러면은 창조 이후에 전개 부분이 없어. 선악과 먹기 전까지 이거를 예를 들자면은 한 10,000년이라고 배경이 없습니다. 한 10,000년이 아니라 한 20년이라고 봤을 때 그 2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 살았을까의 문제죠. 그러네요. 그 생각해 정말 그걸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참 중요한 지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대비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일상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모든 놀이터를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하는 3세부터 5세까지 귀여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진짜 호모로 댄스인 거지. 호모로 댄스. 얘네들은 모든 게 노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면 잠시 먹어. 근데 사실 애들은 배고파도 놀아요. 맞아요. 아시죠? 배고픔을 참고 노는 애들이 걔네들이야. 더욱 덥고 땀 흘리고 막 모래가 묻고 해도 놀아.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는 사실 노동의 DNA가 아니고 루덴스, 호모 루덴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호모 루덴스였고 아담과 하와도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엄청나게 놀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마치 우리 3살, 5살짜리 애들이 그러니까 형벌이 이제 노동으로 왔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렇죠. 놀이가 노동이 된 게 그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죠. 신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 형벌이 끝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AGI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봐봐. 뭐냐?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 당신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칼럼을 쓰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죠. 그거 정말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다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그렇죠. 내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저는 사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 일랑이중 선생님이 그린 제목이 원형상이야. 원형. 원형. 그 원형은 선생님도 분명히 에덴 동산을 저는 상상했을 거라고 봐요. 프리미티브라고 해요. 프리미티브. 예. 뭔가 문명이 탄생하기 전의 상태. 맞아요. 그 선생님의 그 작품들을 보면 그냥 원초적인 어떤 부호 같은 기호 같은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또 많이 있어요. 작품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몇 년 후에 뭐 이런 거예요. 몇 년 후에. 근데 I don't know. 나 몰라. 언제 그게 5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겠어. 또는 30년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강의하는 건 뭐냐. 하지만 당신 자식들의 전성기는 그 시대야.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의 전성기를 위한 교육, 당신 자식들의 전성기를 위한 문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문화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정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존중을 하고 있는가 현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당신은 지금 노동하는 자식의 컨셉으로 지금 보고 있다. 놀이하는 자식이 아니라 노동하는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컨셉이. 이거 지금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더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 맞아요. 손자 선녀 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불과 10년, 뭐 20년 사이 엄청난 지금 IT의 발전, 지금 뭐 진짜 그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금 이런 유튜브 이런 거 상상했겠습니까? 유튜브 없었으면 저 그림도 못 팔아요 지금. 페이스북 상상했고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냐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20년 사이에 5분 내에 나가야 돼요.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난 혁명을 이뤘어요. 여기가 8시에 문을 닫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5분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혹시 세 번째 질문이 있나요? 호모 루덴스. 아니, 두 번째가 호모 루덴스였어요. 호모 루덴스였고요. 지금 첫 번째가 이제 그 그림을 짧다 대중적으로. 제가 세 번째 나머지는 우리가 지면상으로 이제 그 질응답하면 되고요. 시간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영혼의 눈동자의 작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면상으로 하고 지면상 딴 얘기하죠. 딴 얘기.
하긴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제가 기니까 봤을 때. 예, 딴 그렇고 얘기하고 작품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주 사적인 아주 사적인 사적이고 그 저기 허접한 얘기 좀 하죠. 네네네. 허접한 뭐. 얘기. 네. 어떤 뭐가 좋을까요? 아니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작업실에 와서 딱 느꼈던 게 무질서한 가운데 굉장한 질서가 있구나라는 느낌. 곳곳에 완전히 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멀티플레이어가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없구나라는 생각. 저도 뭐 작가 작업실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언제든 작업을 할 자세가 돼 있는 이런 이 캔버스를 다 여기 펼쳐놓고 네, 깔아놓고 여기 작업 저기야 작업 막 뿌리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동시에 네. 이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예. 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정말 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유튜브도 봤고 뭐 유튜브 많이 뭐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한테 보내오는 글에서 이제 느끼는 것들도 있었고 정말 제가 독특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일랑 선생님의 이제 그 제자라는 것 때문에 매개가 돼서 저도 찾아보게 됐고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서 글을 쓰고 굉장히 재밌게 이 작업을 하는 작가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또 우리 같은 어떤 단톡방에 뭐 그 김태동 박사의 그 단톡방에 있으면서 보면서 이제 거기서 좀 새로운 어떤 그 글을 쓰신 거를 보고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그전에 글은 잘 못 봤고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이나 이런 들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글 작가로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독특했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바죠. 말하자면. 근데 이런 주장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선했고 제가 그래서 정말 요청을 드렸고 저희 신문이 좀 뭐 그렇게 형편이 좋은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 그런데 대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자원봉사를 이루어서 제가 기꺼이 원고료를 드리겠다고 적지만 아주 작은 대부분 자원봉사였고 네네네 뭐 소위 말하는 아주 뭐 이름 있는 그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가들도, 분들도 그렇게 우리봉사 그분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사실은 자기는 원고료를 안 받고 어디 한 군데도 해본 데가 없는데 내가 서울문화투데이에는 하겠다 하는 분이 물론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뭐 저희 신문을 보면서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정말 약간의 언론으로서 진정성을 봐서 진정성 이제, 후원이죠. 했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거죠 정말로. 근데 이제 작가님한테 내가 거의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거의 몇 손가락 꼽을 제가 고려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고려를 좀 받았는데 네,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거의 한 1년 된 거 벌써 1년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몇 달치 밀려 있긴 합니다. 1년 됐는데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대표님을 먼저 내보내드리고 탈출시키고 여기가 세콤을 해버려요. 오케이. 그래갖고 한 3분 내에 일단 저도 후다닥 막 노트북 막 챙겨가지고 마무리 하시죠. 나가야 되는데 칼럼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두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칼럼이라는 게 자꾸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좀 글에 신경을 쓰다 보면 좀 그림이 조금 맞아요. 딱딱해진다는 표현이 딱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반듯반듯하게 써야 그런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글과 그림이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서울문화투데이에 뭐 특별 기고라든가 돈 안 받고 진짜 이거에 저한테 가끔 작가님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 좀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쓸 수 있으면 바로 쓸게요. 네. 고려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칼럼도 그 리턴 투 에덴이라고 해서 뭐 이런 칼럼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가님은 저한테 무슨 그 고려를 받은 것에 대해서 휙여라도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 칼럼이 됐어요. 저희 독자들이 괜찮았어요? 저희 독자들이 칭찬을 못 받아가지고 그거 너무 좋게 잘 읽고 있다고. 그런데 글쎄요? 네, 구리들 칼럼 너무 좋다 막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만두신다 그래서 빨리 그만 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 굉장히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근래 막 사람들이 나한테 고리들 칼럼 너무 좋다 이러는데 특별 기고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나 불규칙하게, 불규칙하게. 저도 예. 이제 작가님의 어떤 그림이 전업 그러니까 예. 본업이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본업에 측면이 본업에 저는 있어서. 성실하게 바라고 네네. 저희가 그 작가님의 글로서 좋은 뭐 이런 거를 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끔 말씀대로 그것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특별 기구로 네. 이슈를 저한테 던져주면 제가 오케이. 이거는 A4 2장이 바로 네. 나온다. 네. 그때 바로 이제 그렇게 써서 보내드리면 오케이.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는 오늘 너무 잘 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유튜브까지 뭐 나간다니까 근데 걱정은 됩니다. 그래 많은- 칭찬 좀 해주시지. 칭찬? 우리들 저는 제 칼럼을 잘 보고 있다는 이 칭찬 오늘 처음 들어요. 아 그런가? 그래. 자, 피드백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요. 피드백을 한 번도 안 죄송해요. 해주셨잖아. 아 그랬구나. 네. 아 여러 몇 명 있었어요? 예 있었고 그러면? 있었고 최근에 또 막 그 얘기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 좋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왜냐면 제가 뭐 굳이 뭐 따로 하지 않아도 뭐 나름의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일희일비해 쓴다고 저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말로는 했을 건데 뭐 그걸 글로서 막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랬고 근데 오늘에서 이제 그렇다고 엊그제도 사실 메일 주고받으면서 제가 메일로 뭐 독자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 형성이 되고 최근에 있는데. 많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 하기도 참 낯간지럽고 제가 괜히 무슨 뭐 그만 쓴다는 그 쓴다는 말을 멈춰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불규칙한 기구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글의 굉장히 신선함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드라이하게 AI 시대가 드라이하다고 생각하지만 드라이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라니까요. 내가 어느 글에서도 저도 뭐 다른 잡지나 왜 그러지? 다른 신문의 글도 보지만 AI 시대의 그런 대목까지 저는 그런 아무리 봐도 지점까지- AI 시대는 리턴 투 에덴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지점까지 아무도 생각해서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 우리 나가야 돼. 오케이, 가시죠.